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가 앞으로 3년에 걸쳐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과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재택근무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에서 한인타운이 단일화된 선거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A시의회가 식당과 쇼핑몰 출입 고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요구 조례안을 다음 주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이번 주말까지 무급 휴직이나 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 통신 연락선을 전격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내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아프간에서 알카이다나 IS 세력이 재건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양측 사이 오가는 표현의 수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감을 앞둔 국회도 대장동 국감 예고편을 치렀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에 달러트리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의 방향에 따라 등락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LA론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87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휴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전망이 불확실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경제 회복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UCLA 앤더스 스쿨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회복은 다른 주보다 늦게 시작되겠지만 앞으로 3년에 걸쳐서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과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재택근무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12만 3천 채, 그리고 2023년에는 13만 9천 채의 집이 지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3.5%로 예측됐고 내년은 3.9%, 그리고 2023년엔 2.7%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실업률은 올해 3.1%, 내년 3.2%, 그리고 2023년엔 2.1%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27일에 열린 공청회를 통해 한인타운 중심부가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는 2개의 지도가 최종 방안 후보로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최종 방안으로 공개된 지도는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되는 K안과 4지구에 포함되는 L안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L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K안과 L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2가지 안이 모두 채택될 경우에는 10월에 진행될 주민공청회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제시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리차드 김 LA시 검사가 내년에 치러지는 시검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검찰청에서 근무를 해온 김 검사는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 이슈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주류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 검사가 후보 등록을 함에 따라서 내년 시검사장에 도전하는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마리나 토레스 연방검사, LA시 공공사업국장인 케빈 제임스 등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피폐해지기 쉬운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무료 웨비나가 내일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이 30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정신건강 무료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팬데믹 사태가 2년간 이어지며 코비드 블루로 인한 정신적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자는 것이 배경으로 아태 정신상담 및 치료센터와 손잡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 건강히 오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리버사이드 소재 커뮤니티 호스피탈 메디카라 센터의 루더 망고바 가정주치의 박사와 커뮤니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담당자인 ST 송 교수가 특별 강사로 초대돼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30일 웨비나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 명에게 $100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 그리고 4명에게는 스타벅스 $25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박상균 유스타 파운데이션 대표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세미나는 이번에 온라인 웨비나부터 시작해 LA 한인타운과 리버사이드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을 찾아가는 오프라인 세미나도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신건강 웨비나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줌 아이디 951-233-8874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13-435-6622로 연락하면 됩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지난해부터 한미 공정 자살 방지 캠페인인 네버 기브업 캠페인을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만이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올해도 타운 홈리스를 비롯해서 LA의 소외된 한인과 타인종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29일 타운 내 노인센터에서 LA의 소외된 이웃 50명에게 생활지원금 $50,000를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지원금을 전달받은 이들은 홈리스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으로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인과 타인종 이웃들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만이복지재단이 LA에서 불우이웃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것은 올해로 7번째입니다. 올해에는 지원금 액수를 배로 늘려 50명에게 1인당 $1,000씩의 지원금이 전달됐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행사를 그저 일회로 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 못 오면 내년 못 오면 이제 내후년에 해서 이제 우선 저 음악회나 이 교포 사회에 말하자면 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또 지금 세계가 전염병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라도 우선 교포 사회에서부터 첫 발걸음서부터 이렇게 활성화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기대하셔도 내년은 더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원금을 전달받은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큰 도움과 용기가 됐다며 세상이 따뜻한 것을 실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활지원금 망해재단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생활지원금 받는데 너무나 고맙고요. 앞으로 이 망해재단이 더 번창하고 저도 또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망해재단에 기부할 수 있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It's a good feeling. It's like a door opening up for me. It gives me heart to go forward. People caring about people, and I feel thankful for them. 이날 만이복지재단은 페사디나의 슈라이너 아동병원 관계자들에게 화상과 원청이 어린이들의 무료 치료를 위해서 $5,000를 전달했습니다. 슈라이너 아동병원의 크리스토퍼 도홀티 책임자는 해마다 만이재단이 후원하는 지원금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무료 치료를 해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are so grateful to Mr. Park and to the entire foundation. They've been supporting Shriners for Children's Medical Center in Pasadena for several years, and their generosity allows us to make life better for children every day.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은 이날 행사장에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줄곧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온 박형만 대표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LA 총영사관과 한인사회 단체장, 박형만 대표의 가족과 지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가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와 렌트비 납부 유예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 금지와 렌트비 납부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주택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기존 결정에 따라 내일 보호 조치가 만료됩니다. 쉴라 코엘 슈퍼바이저는 이번 조치는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주택 세입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제한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식당과 쇼핑몰들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조례안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오늘 벌인 논의에서 시의원들 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표결은 일단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은 단속이 어려워 시행에도 의미가 없다며 오늘 시의회 미팅에서 찬반표를 던지는 것을 거부하고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장은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에 불만을 품고 있는 시의원도 있지만 다음 주 표결에서 시의회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05명, 사망자는 8명으로 오늘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소폭 증가한 291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노년층이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병원 입원 환자도 최근 2주 사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9월 사망자는 오늘까지 67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의무화를 도입한 뒤에 전국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3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백신을 끝까지 거부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 그리고 교직원 수천 명이 무급 휴직이나 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백신 맞기를 끝까지 거부한 직원 593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 내 직원 6만 7천여 명 가운데 98.5%가 백신 의무 접종에 따랐다며 끝까지 맞기를 거부한 1%에 대해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all of our employees, when they show up to work, that we make that environment as safe as possible.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의료법인에서도 직원 3만 5천여 명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한 175명이 결국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기보다 차라리 일을 그만두겠다는 이들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뉴욕에선 이번 주말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수천 명의 교사와 간호사들이 1년간의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You need to be assured that the person taking care of you is not going to give COVID to you or your newborn.
백신 반대론자들은 의무화는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My clients refused to take a COVID-19 vaccination because they were either made or tested with cell lines artificially developed from aborted fetuses. 이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백신 의무화는 정당하다며 뉴욕시에 손을 들어준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지만 미국 내 병원과 요양기관의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면서 미 보건당국자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초음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정체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는 16 내지 17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산타페 애비뉴 구간 카플레인이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도 10번 웨스트와 만나는 구간 10마일 정도의 속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이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영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가 오늘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고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며 대북 외교가 미국과 동맹, 주둔 미군의 안전을 증진하는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좀 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서 최근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논의하고 종전선언 가능성 등을 모색합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전화통화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서 대면 협의를 위해 어제 자카르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견임하고 있어서 직접 현지를 찾은 것입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에서 12시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노 본부장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상당히 기묘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관한 협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이루어진 이후 16일 만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한국과 지속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자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군축 차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의 구체적인 성격과 새로운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외교 증진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테이블로 데려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확실히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ve obviously seen these very disturbing reports. We remain convinced that the only way forward for the Korean Peninsula is for diplomatic engagement by the parties.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한국과 지속해서 개선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발생할 문화적, 정치적 영향과 또 이로 인한 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There's no real sustained north-south détente without the nuclear issue being addressed. That there's just the cost of sustained engagement with the South is greater than it's worth for the North. 이를 위해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적 과제에 초점을 둬야 하고 당장은 핵 보유국 지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과 대응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회의는 내일 오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열리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한국과 지속적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오늘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은 한국과 지속해서 개선된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 관계 개선 시 북한에 발생할 문화적, 정치적 영향, 또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북한이 언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다음 회담이 언제일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좀 더 장기적인 전략적 과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인 IS 세력이 재건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오늘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아프간으로부터의 테러 위협이 9.11 이전과 비교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루 전 상원 청문회에서 알카에다나 IS가 미국 공격의 목표를 가지고 재건될 가능성에 대해 12개월에서 36개월의 전망을 제시했던 데 비해 6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앞당긴 것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케네스 맥켄지 중부사령관은 탈레반이 미군 철군 과정에서 카불 치안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관련한 갈등으로 본국으로 소환이 됐었던 필리프 에티엔 주미 프랑스 대사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티엔 대사는 어제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기자들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티엔 대사는 지난달 17일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오커스 출범 발표와 관련한 협의를 한다며 이례적으로 프랑스로 소환된 지 약 2주 만에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커스를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한 뒤에 에티엔 대사의 워싱턴 DC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와 유럽 파트너국과의 전략적 관심에 있어서 공개적인 협의를 더 했더라면 유용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뉴스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전도사님, 전 미주의 한인교회가 얼마나 되나요? 글쎄요, kcmusa.org를 통해 알아보면 되죠. kcmusa.org요? KCMUSA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에서는요, 2년마다 한인교회 센서스를 통해 온라인에 업데이트하고 올해는 주소록을 발행해 무료 배포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KCMUSA에 올바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겠네요. 지금 전미주 한인교회 센서스를 실시하는 kcmusa.org에 여러분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kcmusa.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에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입니다.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렌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수영도? 그럼요.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미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323-954-1020.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 문입니다. 항상 이맘때면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보험을 알아보고 바꾸실 수 있는 때입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 더 많은 혜택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 문 213-503-1669 Anthem Medicare Agent Annie 213-503-1669. 달콤한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건강에도 좋은 거 아시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20가지 이상,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오렌지에 3배나 들어있는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는 선물용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 구입하세요.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합니다. 검찰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화천대유 등의 자금 운용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은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강제 수사 개시와 더불어 수사팀 진용도 대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제범죄 형사부를 주축으로 특수와 공안 분야 등 검사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금 흐름을 쫓기 위해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도 합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지구 고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사건 해결 단서 가운데 하나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이번 사건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정모 회계사가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대장동 개발이익 분배를 둘러싼 논의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전 본부장 등을 불러 사업자 선정 경위와 수익구조 설계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화천대유의 핵심 관계자가 2년 전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매수자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법조 카르텔이라는 비판과 함께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재작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19억 원에 매도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을 사들인 사람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이사인 김모 씨로 확인되면서 윤 전 총장과 화천대유 사이 연루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 매매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중개소 측은 재작년 초 김만배 씨 누나가 먼저 찾아와 연희동 주변 단독주택을 사기 위해 여러 매물을 둘러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몇 달 뒤 윤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가격 역시 당시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당시 매수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산 사람이 하필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 측은 윤 전 총장 본인이 법조 카르텔의 동조자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홍준표 의원은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그거는 참 나는 좀 비리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라.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 역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사 친인척이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살 확률은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안팎의 맹공 속에 윤 전 총장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속해서 관련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위 판검사 출신들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법조계 인사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김만배 씨의 행적으로 밀어볼 때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안팎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법률자문단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창재 전 차관은 대표로 있던 법무부인을 통해서 과거 화천대유와 1년가량 자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기도 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도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통상적인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장은 당시 자문료도 통상적 수준이었고 또 최근 대주주 김만배 씨가 요청해서 대장동 의혹 수사 변호인도 맡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누가 몸통이냐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의심 대상자라며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고, 이 지사는 국민을 속인 게 누구냐며 이준석 대표를 봉고파직, 즉 파면해서 가둬야 한다며 거친 말로 맞섰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빗속을 뚫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설계자로서 행정가로서 무능이냐 부패냐 기로에 놓였다며 특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을 알고도 숨긴 게 누구냐며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모른 척하고 몸통은 이재명이 다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극섬으로 위리안치, 즉 유배를 보내 가둬야 한다며 거친 표현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취약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크게 발끈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앞서서 먼저 인성과 개념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 제보가 굉장히 많다며 공세의 끈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캠프에서는 저희가 이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뭐 이런 걸 갖지 않고는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봉고파직, 위리안치, 그리고 가면까지 이처럼 생소한 말까지 난무할 정도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TV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TV토론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검증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10월 1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인천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 청와대까지 급히 처리할 건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자 여당이 한 발 물러난 건데요. 여야는 미디어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YTN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사흘간 릴레이 협상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하지만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막판 협상에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언론인, 또 현업 7개 단체, 또 관련된 시민사회나 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여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위는 여야 의원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됩니다.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막판 합의가 이루어진 건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청와대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고 대선 전국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감사가 코앞인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구성으로 일단 다시 논의할 시간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쟁점을 두고는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던 만큼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미디어 특위가 시한인 올해 안에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방향에 따라 등락을 하면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90.73포인트가 오른 34,390.7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6.83포인트 상승한 4,359.4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34.24포인트가 하락하며 14,512.4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오는 11월에도 기존 증산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산유국들이 11월에도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바르킨도 오펙 사무총장은 산유국 공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합의가 석유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결정은 공급 과잉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69% 하락한 배럴당 74달러 75센트에 브렌트유 가격은 0.92% 떨어진 배럴당 78달러 3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압력에 달러 추리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 본사를 둔 달러 트리는 앞으로 더 많은 제품에 1달러를 초과하는 소비자 가격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래 1달러에 팔던 제품 가운데 일부에도 1달러 25센트나 1달러 50센트 등 기존 가격인 1달러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이클 위틴스키 달러트리 CEO는 현재 경제 환경에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우리 모두가 임금, 운송, 공급업체에서 비용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달러트리 플러스 섹션을 설치한 모든 매장에서 1달러를 초과한 상품들을 추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오늘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인 NAR은 8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8.1% 증가한 11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전월 대비 1.2% 증가를 대폭 웃돈 수준입니다.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8.3%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8.5% 감소한 것과 비슷합니다. 북동부와 중서부는 계약 체결은 각각 전달보다 각각 4.6%, 10.4% 하락했고 남부는 8.6%, 서부는 7.2% 증가했습니다.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고 증가와 가격 조정으로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폭이 임금 상승폭의 약 3배여서 구매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글로벌 기술 그리고 무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은 오늘 피츠버그에서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를 열어 10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세계 무역 시스템을 약화하는 비시장 경제가 제기하는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보편적 인권 존중 등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발전시키며 호환 가능한 표준, 규정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신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핀테크 기업 어펌이 가상화폐 투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어펌은 가상화폐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맥스 레브틴 CEO는 투자자 설명회에서 가상화폐를 지원해야 할 때라며 고객이 어펌 저축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펌은 가상화폐 투자 서비스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관련 기능을 개발해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크라켄이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불법 거래를 허용했다는 사유로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크라켄에 1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명령했습니다. CFTC는 크라켄이 선물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마진 거래를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대유행과 이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지겠지만 결국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유럽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급등은 대유행에서 회복하는 경제 재개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이 매년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동안 예측해왔다며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매우 강한 수요와 마주한 공급 제약의 결과이며 모두 경제 재개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회복하고 극복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합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 결과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호날두 선수의 결승골로 비아레알에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틀란타는 영보이스에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제니트 상트페테스부르크는 말메를 4대0으로 꺾었습니다. 미넨도 디나모 키예프에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벤피카는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꺾었고 짤즈부르크는 릴에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유벤투스와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유벤투스가 1대0으로 승리했고 볼프스부르크와 세비야는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올 시즌 투수 일정을 마감했습니다. 조 메이든 엔젤스 감독은 오타니가 올 시즌 더는 투수로 등판하지 않는다면서 남은 경기에는 타자로 전념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10월 4일 시애틀과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 등판해서 10승 달성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메이저리그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LA 엔젤스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 펼치고 있는데요. 2회말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오늘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탐파베이와 휴스턴과의 경기, 탐파베이가 2회가 끝난 현재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캔사스시티는 클리브랜드에 5대1로 앞서고 있고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 6회 초 경기 진행 중입니다. 토론토가 5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와 시카고 컵스 6회 말 현재 피츠버그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워싱턴과의 경기는 8회 말 현재 콜로라도가 9대5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는 6시 45분에 시작을 합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7시에 경기를 시작합니다. 다저스에서는 맥스 시어저 그리고 샌디에고에서는 라이언 웨더스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합니다. 시애틀과 오클랜드와의 경기는 7시 10분에 시작합니다.
5월 29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현재 기온 69도가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LA 지역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8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도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87도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고 밤 최저 61도가량 되겠습니다. 한편 주말에도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의 낮 최고 기온은 86도에서 88도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5도, 밤 최저 56도가량 되겠고 해안가는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57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30%에 밤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밤 최저 75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5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더욱 쌀쌀해졌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의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는 29도, 대구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린 뒤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 6시에 2부가 계속됩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